절대 이 증상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대장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2024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장암 발생률이 최근 10년 사이에 50세 미만에서 무려 47%나 급증했습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가족력도 없고 술, 담배도 안 하시는 분들한테서 갑자기 대장암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025년 세계 최고 학술지인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서 대장암의 씨앗이 어린 시절에 이미 심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도 이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장 속에 조용히 숨어서 세포를 망가뜨리는 독소가 있습니다. 이름은 콜리박틴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무총박틴이 어떻게 우리 몸을 공격하는지, 왜 젊은 세대에서 대장암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 우리 장 속 독소의 정체. 둘째, 젊은 대장암이 급증하는 진짜 이유. 셋째,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신호 5가지. 넷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장 건강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딱 50분만 투자해 주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분들한테 꼭 전해주셔야 할 내용들이 가득하거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장 속에 숨어있는 독소의 정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장균이라고 하면 다 나쁜 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좋은 균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사실 우리 장 속에는 수천 가지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1.5kg이나 되는데요. 대부분은 우리 몸에 이로운 균이에요.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만들어주고 나쁜 균이 침입하면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에서 아주 특별하고 위험한 독소를 만들어내는 놈이 있습니다. 바로 콜리박틴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특수한 대장균인데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든 대장균이 이 독소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특수한 유전자 묶음을 가진 일부 균주만이 이걸 만들어내요. 전체 대장균 중에서 약 20% 정도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콜리박틴이라는 독소가 우리 장세포의 유전 정보를 직접 잘라내고 뒤바꿔 버린다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리할 때 레시피를 보시잖아요. 레시피에 적힌 순서대로 재료를 넣고 조리해야 맛있는 음식이 나오죠. 그런데 누군가 레시피 중간에 있는 글자를 마음대로 지우고 다른 글자를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탕 2숟가락 넣으라고 적혀 있는데 소금 2숟가락으로 바뀌어버리면요, 음식이 완전히 망가지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조리 과정도 엉망이 되어버려요. 우리 몸의 유전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정보가 배열되어 있어야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요. 콜리박틴이 이 순서를 마구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읽기 틀이 깨졌다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공장에서 설계도가 엉망이 되면 불량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세포도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이 콜리박틴 독소가 특히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APC라는 종양 억제 유전자입니다. APC가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대장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유전자예요. 세포가 너무 많이 자라지 않도록 딱 잡고 있는 존재죠. 마치 경비원이 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것처럼 세포의 증식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가 망가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가 통제 없이 마구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바로 대장암의 시작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대장암 센터에서도 이 APC 유전자 손상이 대장암 발생의 가장 핵심적인 첫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학술대에서도 이 주제가 최근 가장 뜨거운 연구 분야로 꼽히고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7세 이정숙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퇴직 교사 출신이시고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매년 받던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되었거든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내시경으로 간단히 제거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 용종을 분석해 보니까 콜리박틴에 의한 유전자 변이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하셨답니다. 이정숙님은 그때서야 장 건강의 중요성을 절감하시고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이후 3년째 용종이 재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손주들한테 이정숙님이 직접 채소 반찬을 만들어 주시면서 장 건강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계신다더군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장 속 독소의 정체입니다. 정리하면 콜리박틴이라는 독소가 우리 유전 정보를 망가뜨리고 대장의 문지기를 무너뜨려서 암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대장암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주변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신 분을 알고 계시나요? 요즘 이런 분들이 부쩍 늘었다는 걸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한암학회 통계를 보면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률 3위의 암입니다. 위암, 폐암 다음이에요. 그런데 50세 미만만 따로 보면 발생률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암이기도 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우리나라가 특히 심각한 편이에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대장암이라고 하면 보통 60대, 70대 어르신들의 병이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25년 4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스페인 국립암 연구센터의 연구팀이 11개 나라 4개 대륙에서 대장암 환자 981명의 유전 정보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사실 이 연구팀은 처음부터 젊은 층의 대장암을 연구하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여러 나라의 대장암 환자를 비교 분석하다 보니까 우연히 아주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하게 된 거죠. 뭐냐면요. 이 콜리박틴 독소가 만든 변이 흔적이 40세, 미만 환자에서 70세 이상 환자보다 3.3배나 더 많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3.3배입니다. 조금 더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눈에 확 띄게 차이가 나는 수준이죠. 50세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관련 변이 흔적이 최대 3.8배까지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잠깐,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콜리박틴에 의한 유전자 손상이 나이든 분들보다 젊은 분들한테서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변이가 대체 언제 생기는 건지 추적해 봤더니요. 인생의 첫 10년,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미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연구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콜리박틴을 만드는 균이 아이들의 대장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아무런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유전 정보를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릴 때 이미 심어진 씨앗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암으로 자라나는 거죠. 이걸 한의학적으로 보면 예전부터 장독소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비위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노폐물이 장 안에 정체되면서 독소가 쌓인다는 것이죠. 비위가 약해지면 습과 담이 생기고 이게 장에 정체되면서 기혈순환을 막고 오래 쌓이면 결국 염증이 생기고 뭉치면서 덩어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점은 한의학에서 수천 년 전부터 이야기해온 이 장독소의 개념이 이제 콜리박틴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 어른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셨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대한한의학회에서도 최근 장내 미생물과 한의학의 비이론을 연결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과학과 전통 한의학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전통 지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도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대장암 검진 시작 나이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 세대가 이런 독소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걸까요?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식이섬유 부족입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가공식품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섬유질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제된 쌀가루, 밀가루로 만든 빵과 과자를 먹고 과일도 통째로 먹지 않고 주스로 갈아 마시는 식습관이 대표적이죠. 우리 장 속에 사는 수천 가지 유익균들의 먹이가 바로 이 섬유질입니다. 쉽게 비유하면요, 유익균은 우리 장의 경비팀이고 섬유질은 이 경비팀의 밥이에요. 밥을 안 주면 경비가 힘을 못 쓰겠죠. 그 빈자리를 콜리박틴 같은 독소를 만드는 나쁜 균이 차지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식이섬유 섭취량이 권장량의 68%밖에 안 된다고 해요. 10명 중 거의 7명이 섬유질을 충분히 못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섬유질이 부족하면 장통과 시간이 확 길어집니다. 장통과 시간이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지 아세요? 옥수수를 먹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옥수수 알갱이 겉껍질은 우리 몸이 소화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먹은 그대로 변으로 나옵니다. 옥수수를 먹은 시각과 변에서 옥수수가 보이는 시각을 비교하면 대략적인 장통과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죠.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는 분들은 보통 하루에서 하루 반이면 되는데요.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사흘에서 나흘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우리 가족 함께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장통과 시간이 길어진다는 게 왜 위험할까요? 단순히 변비로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음식 찌꺼기와 독소, 그리고 콜리박틴 같은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 우리 장 점막에 닿아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장 점막을 정수기 필터로 비유해 볼게요. 오염된 물이 필터를 천천히 통과하면 필터가 빨리 망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독소가 장 안에 오래 머물수록 장세포가 손상받는 시간도 길어지는 겁니다. 같은 양의 독소라도 하루 만에 몸 밖으로 나가는 것과 사흘 넘게 장 속에 머무는 것은 우리 몸에 주는 부담이 완전히 다르죠. 대한대장학문학회에서도 장 통과 시간이 길수록 대장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둘째, 미세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세대는 겪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위험 요인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플라스틱에 둘러싸여 자라잖아요. 플라스틱 용기, 빨대, 장난감, 심지어 옷에서도 미세한 입자가 끊임없이 떨어져 나옵니다.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일주일에 약 2,000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섭취한다고 해요. 이 미세한 입자들이 장벽을 직접 손상시키고 장을 보호하는 점막층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 틈으로 유해균이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기 쉬워지는 거죠. 제가 특히 놀랐던 연구가 있는데요. 일부 연구에서 미세 플라스틱 표면에 나쁜 균들이 들러붙어서 번식한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입자가 나쁜 균의 숙소 역할을 하는 셈이죠. 솔직히 저도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거기다가 플라스틱에서 빠져나오는 화학물질이 추가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서울 아산병원 환경의학연구팀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장내 유익균 구성을 변화시켜서 콜리박틴을 만드는 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어요. 셋째, 항생제 남용과 식생활 서구화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생제 처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1.7배 높다고 합니다. 항생제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균도 함께 죽게 됩니다. 마치 잡초를 뽑으려다가 꽃까지 같이 뽑아버리는 것처럼요. 유익균이 대량으로 줄어들면 그 자리를 콜리박틴을 만드는 나쁜 균이 차지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고지방, 고당분, 식단이 보편화되면서 장 속 환경이 나쁜 균이 번성하기 좋은 조건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50세 미만 대장암 환자 수가 2015년 대비 2023년에 34%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63세 김영호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김영호님은 퇴직한 회사원이신데요. 아들이 38세인데 소화가 안 되고 변이 가늘어진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했답니다. 그런데 김영호님이 마침 건강 영상을 보시고 아들한테 검사를 꼭 받아보라고 강하게 권하셨대요. 결과적으로 초기 대장 용종이 발견되어서 바로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한테 그때 말씀 안 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해 볼게요. 콜리박틴이라는 독소가 우리 유전 정보를 망가뜨리고 식이섬유 부족과 미세 플라스틱 항생제 남용이 이 독소를 만드는 균의 번식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이건 우리 모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배변 습관이 갑자기 달라졌는데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신 적 없으세요? 아니면 변에 피가 살짝 비쳤는데 치질이겠지 하고 무시하신 적 없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대장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의 62%가 초기 증상을 6개월 이상 무시했다가 뒤늦게 발견했다고 해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3%인데 늦게 발견하면 14%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3%와 14%의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요. 제가 5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첫째,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변비가 생겼거나 반대로 설사가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최근에 화장실 가는 패턴이 달라지셨나요? 아침에 규칙적이던 분이 갑자기 불규칙해졌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둘째 변에 피가 섞이는 경우입니다. 선홍색이든 검붉은색이든 상관없어요. 많은 분들이 치질이겠거니 하시는데요. 대한대장 항문학회 조사에 따르면 혈변으로 검사받은 분들 중 7.3%에서 대장암이나 전암 단계의 용종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에요. 셋째, 잔병감이 계속되는 경우예요. 화장실을 다녀왔는데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 이게 며칠씩 이어진다면 대장 안에 뭔가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이유 없는 복통과 복부 팽만감입니다. 배가 자주 아프거나 가스가 많이 차는데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다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섯째, 체중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3개월 안에 체중의 5% 이상이 줄었다면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고려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는 대장암의 조기 신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셨나요? 해당되시는 분은 나이가 젊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나이 자체가 안전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셔야 해요. 특히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빈혈이 갑자기 생기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장에서 조금씩 피가 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빈혈이 올 수 있어요. 어지러우시거나 쉽게 피곤하시거나 얼굴이 창백해지셨다면 단순한 영양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도 원인 불명의 빈혈이 대장암의 초기 징후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또 변이 이전보다 가늘어지신 분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대장 안에 뭔가가 자리 잡으면 변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변이 가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모두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기 쉬운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검사 한 번이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미루다가 후회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걱정이 크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을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아무리 유전자의 힘이 크더라도 질병 발생에 기여하는 비율은 약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우리의 생활 환경이 결정해요. 이건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밝혀낸 사실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쁜 유전자의 스위치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에서도 생활습관 개선이 대장암 위험을 최대 47%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장을 지키는 음식을 챙겨 드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식이섬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최소 25g 이상 드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현미밥 한 공기에 약 3g, 사과 한 개에 약 4g,
고구마 중간 크기 1개에 약 4g 정도 들어있어요. 매 끼 식사 때 채소 반찬을 2-3가지 이상 꼭 챙기시면 됩니다. 우리 전통 밥상에 나물 반찬 올리는 것, 그게 바로 장 건강의 비결이에요. 제가 특히 추천드리는 음식이 있는데요. 시금치가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엽산이 풍부해요.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엽산이 충분한 분들이 부족한 분들보다 대장암 위험이 42% 낮았다고 합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참기름 조금 넣고 무치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죠. 우리 전통 방식 그대로가 최고입니다. 연근도 아주 좋습니다. 연근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장 점막을 보호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서 장내 미세 출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밀의 풍부한 루틴 성분도 모세 혈관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미세한 틈으로 피가 새는 것을 막아주죠. 조림이나 볶음으로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아요. 브로콜리, 특히 브로콜리 새싹이 좋은데요. 브로콜리 새싹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의 항산화와 해독 기능을 켜주고 장 점막의 보호막을 만들어줘요. 삼성 서울병원 영양팀에서도 브로콜리를 대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채소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블루베리도 빼놓을 수 없죠.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이 장 속 혈관의 산화 손상을 막아주고 혈관이 나이 들면서 약해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50g이면 충분해요.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가 거의 같으니까 장 봐 놓으셨다가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마늘도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식재료죠.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장 속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한다는 연구가 여러 편 있습니다. 대한한의학회에서도 마늘의 항균 작용을 인정하고 있어요. 매일 생마늘 2-3쪽이면 충분한데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구워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고기 드실 때 마늘 한쪽 같이 드시는 우리 식문화가 얼마나 훌륭한 건지 새삼 느끼시죠? 강황도 함께 챙기시면 좋겠어요. 강황 속 커큐민은 항염증 작용이 아주 강한데요. 장 점막의 만성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합니다. 밥 지을 때 강황가루를 반 숟가락 정도 넣으시면 별다른 수고 없이 매일 드실 수 있어요. 돈도 거의 안 드는 방법이에요. 시장에서 강황가루 한 봉지 사시면 몇 달은 드실 수 있습니다. 영양제 쪽에서는 오메가3를 추천드립니다. 하루 2000에서 4000mg 정도 드시면 장 점막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도 오메가3의 항염증 효과를 인정하고 있어요. 발효식품도 꼭 챙기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김치는 유산균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밥상에 올리는 김치가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치를 매일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장내 유익균 다양성이 23% 높았다고 합니다. 된장도 마찬가지예요.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유익균도 섭취하고 영양도 챙기고 일석이조입니다. 비싼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 안 사셔도 우리 전통 음식이면 충분해요. 고구마도 좋습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 저항성 전분이 장까지 소화되지 않고 내려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쪄서 드시면 가장 좋고요. 간식 대신 군고구마 하나 드시면 장 건강에 딱이에요. 시장에서 고구마 한 박스 사시면 한 달은 넉넉히 드실 수 있잖아요. 한약재 쪽으로는 측백엽, 선악초, 지유, 청대 이 4가지가 대표적인 장보호 약재로 쓰이는데요. 측백엽과 선악초는 전통적으로 장출혈에 자주 쓰여왔죠. 지유는 오이풀 뿌리를 말린 것인데 대장 점막 보호에 도움이 되고 청대는 항염증 효능이 강합니다. 단순히 옛날부터 써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 약재가 장 점막의 염증을 줄이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는 기전이 현대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첫 번째 장을 지키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두 번째 장을 해치는 습관을 바꾸세요.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이건 오늘부터 당장 바꿔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플라스틱 용기 가열 시 화학물질 용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리나 도자기,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집에 이미 있는 것들로 충분해요. 따로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가공식품은 줄여주세요. 햄, 소시지, 라면 같은 가공식품을 매일 드시는 분들은 주 2회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우리 전통 음식인 된장찌개, 김치나물 반찬이 훨씬 낫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우리 밥상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건강식이에요. 충분한 물을 마셔주세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면 됩니다. 종이컵으로 약 8잔에서 10잔 정도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장 통과 시간이 짧아지고 독소가 장벽에 닿아 있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것만 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박정숙 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주부시고 텃밭에서 채소를 직접 기르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전에는 아침에 항상 커피부터 드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건강 영상을 보시고 아침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바꾸시고 식사 때마다 본인이 키운 채소를 반찬으로 두세 가지씩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3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장 내시경 결과가 아주 깨끗했고 소화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박정숙님 말씀이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 하시더라고요.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도 없었다고요. 매일 먹는 것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몸이 확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에서는 50세 이상이면 매 5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에서는 45세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그 가족이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나이보다 10년 먼저 검진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55세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자녀분은 45세부터 검사를 받으시라는 거죠. 대장 내시경이 무섭다고 피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수면 내시경으로 잠깐 자고 일어나면 끝납니다. 30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분의 검사로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이 30분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손주들과 함께 놀아주려면 우리가 먼저 건강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운동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장 건강에 있어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앉아서만 생활하시는 분들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37%나 낮았다고 합니다. 37%면 거의 3분의 1 이상 줄어드는 거예요. 운동이 왜 장 건강에 좋은 걸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실비에게 모다모를 그런지 전공에 좋은 건 우리가 걸으면 뱃속 장기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장 통과 시간 기억하시죠? 운동을 하면 이 장 통과 시간이 짧아집니다. 독소가 장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특별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30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동네 공원 한 바퀴면 충분해요. 비용도 안 들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산책하시는 분 계세요? 저녁에 걸으시는 분 계세요? 어느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인천에 사시는 69세 한영자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전에 미용사로 일하셨던 분인데 퇴직 후에 거의 집에만 계셨다고 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도 심해지셨는데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셨대요. 그러다가 이웃분 권유로 아침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5분도 힘드셨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30분을 걸으셔도 끄떡없으시더래요. 2달째부터 변비가 사라지시더니 소화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한영자님 말씀이 이게 약보다 낫다 하시면서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함께 걷는 모임까지 만드셨대요.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웃분들이 한영자님 보시고 요즘 확 젊어 보인다고 한다더군요. 여러분도 산책하실 때 혼자 하지 마시고 이웃분들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해보세요. 함께 하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함께하는 힘을 아시잖아요. 어려운 시절도 서로 도우며 이겨냈는데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 말고도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복부 마사지도 좋습니다. 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시는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속에서 5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장 운동을 부드럽게 촉진시켜줘요.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복부 마사지가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장 건강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긴장하시거나 걱정되시면 배가 아프신 적 있으세요? 시험 보기 전에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뇌와 장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장내축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신호가 장으로 전달되고 장 운동이 불규칙해지고 장 점막의 보호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콜리박틴 같은 독소를 만드는 유해균이 활개를 치기 더 쉬워지는 거죠.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가 장내 유익균의 다양성을 최대 28%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유익균이 줄어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5분만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4초 들이쉬고 입으로 8초 내쉬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장 기능이 안정됩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감사 일기를 써보시는 건데요. 매일 밤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연구팀에서도 긍정적인 정서활동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은 것을 감내하고 살아왔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고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밤잠을 설쳤고 은퇴 후에는 또 다른 걱정들이 밀려오기도 하죠. 이 모든 스트레스가 우리 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자녀분들이 여러분 걱정 안 하고 본인 일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건강을 챙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무료로 대장암 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면 매년 분변 자멸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도 국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에서 권장하는 검진 주기는 정상인 경우 5년에서 10년마다 대장 내시경 한 번이고요. 용종이 발견된 적이 있으시면 3년마다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력이 있으시면 더 자주 받으셔야 하고요. 여러분, 검진 한 번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년 받는 분변 자멸 검사는 5분도 안 걸리고 무료예요. 이걸 귀찮다고 안 하시면 나중에 훨씬 더 큰 고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72세 장순옥님이라는 분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퇴직한 은행원이셨는데 고혈압으로 10년째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대장검진은 한 번도 안 받으셨대요. 귀찮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계속 미루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어머니 제발 대장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대요. 결국 수면 내시경을 받으셨는데 2cm짜리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단계여서 내시경으로 바로 제거할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걸 1년만 더 놔뒀으면 암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하셨답니다. 장순옥 님이 나중에 며느리한테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면서 우셨다고 해요. 가족이 서로 챙겨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올해 검진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셨으면 이번 주에 꼭 예약하세요. 우리 자녀분들한테도 검진 받았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특히 30대, 40대 자녀분들이 배변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검사 받으라고 강하게 권해주세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핵심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콜리박틴이라는 독소가 우리 장세포의 유전 정보를 망가뜨려서 대장암을 일으킨다는 것. 둘째, 이 독소의 피해가 젊은 세대에서 최대 3.8배까지 더 심하고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는 것. 셋째, 배변 습관, 변화, 혈변, 잔변감, 복통, 체중 감소. 이 5가지 위험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넷째, 식이섬유 풍부한 음식, 챙기기, 장을 해치는 습관, 바꾸기, 검진, 미루지 않기. 이 3가지 실천법이었습니다. 여러분 3가지만 기억하세요. 섬유질 먹기, 플라스틱 줄이기, 검진 받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돈도 안 들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대장암을 음식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을 바꿔주면 질병의 70%는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버텨온 강한 분들입니다. 가난한 시절에 밥심으로 버텨왔고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늘 뒤로 미뤘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고 자녀분들한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변에 30대, 40대 자녀분이 계시면 이 내용 꼭 전해주세요. 대장암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을 좀 더 챙겨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관심입니다. 내 몸에 관심을 갖는 것, 내 가족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예방법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게 되고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